1.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안 맞는 관계의 진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을 상담할 때 저는 이혼을 누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들은 저희 안 맞아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격, 잠자리, 돈 쓰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안 맞는다며 불만을 토로하죠. 이는 사실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부부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모른 채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고수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마치 조율되지 않은 두 개의 악기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만 외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들은 각자 고립된 세계에 갇혀 상대방을 악의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갈등을 겪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간혹 최악의 경우에는 이 고통을 즐기며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대상은 바로 남입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기에 누구도 스스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볼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부부들이 각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대방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오직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증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부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남이 되어버립니다. 2. 당신의 발작 버튼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발작 버튼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 버튼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는 부부들은 주로 상대방의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관계에 있고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방의 안심 버튼을 자주 눌러줍니다. 행복한 부부라고 발작 버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버튼이 무엇인지 알고 일부러 누르지 않는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부부에게 묻습니다. 어떤 게 당신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까? 어떤 말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이는 상대방의 발작 버튼을 물어보는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지내왔다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절대 그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작 버튼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서 다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받았던 무시와 비교의 상처가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부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덕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탓합니다. 더 나쁜 경우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발작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이는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을 이용해 공격하는 행위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3가지. 부부싸움의 가장 치명적인 3가지는 바로 무시, 가족 이야기, 그리고 외무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분영하는 것과 같기에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시, 배우자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투명인간처럼 대하거나 대화 중 휴대폰만 바라보는 행동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만의 컴플렉스를 건드립니다. 당신은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아내의 무시를 가장 큰 오멸로 여기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폭력이나 욕설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는 배우자를 향한 존경심과 애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가족 이야기, 너는 집이 원래 그래 와 같이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뿌리를 흔들고 그들의 삶과 정체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어릴 시절부터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가치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외모. 상대방의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외모에 대한 언급은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키, 몸무게, 몸매 등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렇게 살이 쪄서 어떡할래? 와 같은 무심한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관계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외모에 대한 비난은 상대방의 내면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며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4. 싸움을 멈추는 3가지 방법. 시간, 공간, 사람. 부부싸움을 할 때는 시간, 공간,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격앙된 감정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 싸움이 시작되면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두세요. 싸움이 격해질수록 우리 뇌는 이성적인 사고를 멈춥니다. 잠깐만, 우리 10분만 쉬었다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각자 자신의 공간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공간의 사수를 바꿔야 합니다. 안방에서 싸우고 있다면 거실로 나오거나 집 밖으로 나와 함께 산책을 하세요. 야외로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어 싸움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게 됩니다. 공간의 변화는 심리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어 싸움의 배탄을 끊어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 둘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3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싸움이 깊어지면 부부 스스로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믿을 만한 제3자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길을 잃었던 싸움의 주제가 명확해지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부부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싸움이 잦아질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부부 상담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5. 이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저는 이혼을 늦추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몇 가지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폭력.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한 학대입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폭력 또한 포함됩니다. 폭력은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이런 관계에서는 즉시 이혼을 결정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외도. 한 번의 외도는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습관적인 외도는 상대방의 신뢰와 마음을 잔인하게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는 관계 중독이나 회피 성향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으며 이 관계 안에선 절대 치유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최소한의 존경과 신의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각한 중독. 알코올, 도박, 게임 등 심각한 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독은 전염병과 같아서 중독에 빠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파괴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혼을 통해 자신과 아이들을 중독의 늪에서 구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독 치료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변할 의지가 없는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행복한 부부가 가진 한 가지 특징. 세상에 문제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다른 부부의 완벽한 모습에 속지 마세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착각과 지혜에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더 크게 보고 단점은 작게 보는 심리적인 경향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가진 특징. 이혼해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이며 관계의 안전장치를 부숴버립니다. 대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까지 끌어안는 포괄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애칭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애칭은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상기시켜줍니다. 배우자 칭찬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감탄과 존경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관계에 대한 자부심을 높입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정을 쌓습니다.
짜릿함은 없을 수 있지만 오래 살면서 만들어지는 정과 의리는 배우자를 안전한 대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는 말로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